네, 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빨리 뵙고 빨리 오프라인에서 수업하고 싶은데, 네, 사정이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제가 그리고, 저부터 계속 유튜브로 올렸는데, 유튜브로 올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학교 서버 자체가 조금 불안정, 이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바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3장에서 정보의 표현이라고 해서 2진수, 8진수, 16진수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여러분들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에도 안 나오고 아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부터 다시 나온다. 3장을 제외하고 1, 2, 4, 6, 5, 6, 7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4장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장 프로그램, 주기억 장치 뭐 이런 것 쭉, 뭐 시스크 리스크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폰 노이만, 예, 이 사람 유명하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뒤쪽에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내장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인베디드 시스템을 제일 처음에 만든 거예요. 인베디드. 인베디드가 뜻이 뭐 탑재하다 이런 거죠, 그죠? 탑재.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최초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천재죠. 20대 대학 교수가 되고 하여간 뭐 천재예요. 수학의 최고의 천재 하면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자료뿐만 아니고 프로그램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고안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저장이 안 됐어요. 실행하면 실행하는 걸로 끝이고 실행하는 명령어들 계속 입력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폰 노이먼이 저장 방식에 대한 알고리즘을 아키텍처라고 얘기합니다. 폰 노이먼 아키텍처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걸 최초에 딱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자료 프로그램을 함께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로는 CPU, 중앙 처리 장치, 뭐 프로세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프로세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에서 필요한 자료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저장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한다. 순차적이란 거는 1, 2, 5, 7, 9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보다 1, 5, 3, 2, 4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은 예전에는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이런 식이었어요. 어, 이거 숫자대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순차적 실행이 1, 5, 3, 2, 4 이 순서대로 나오면은 이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뭔 이상한 소린가 싶은데 그 당시에 이런 기술 자체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애니악 같은 옛날 컴퓨터는 작업을 할 때마다 0하고 컴퓨터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0하고 1 요걸로 해서 전기 회로를 계속 바꿔줬어야 됐는데 이제 폰노이만 덕분에 저장을 해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저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게임 그냥 실행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게임 하기 전에 전기 회로로 그걸 옮겨요. 옮기고 난 다음에 전기적 신호가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 전기 회로로 바꾸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엄청 좋아진 거죠. 예, 완전 혁신이죠, 혁신. 자, 명령어의 형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의 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다. 명령어는 연산 부분과 피연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과 계산당하는 것, 계산하지 않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것도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연산 부분은 명령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의미하는 코드를 얘기를 합니다. 연산 부분. 예, 그리고
피연산 부분은 연산에 참여하는 자료를 의미하는 코드다. 예, 연산은 명령어가 수행하고 피연산은 연산을 참여하는 자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그림 좀 잘렸네요. 자, 명령어가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래 우리가 전 시간에 3장에서 자료에 컴퓨터 언어는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해가지고 뭐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령어는 16진수 우리가 사용하는 게 10진수죠. 컴퓨터가 사용하는 게 2진수고. 근데 컴퓨터의 명령어는 16진수로 갑니다. 뭐 필요 없는 얘기죠. 자, 명령어가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비트는 연산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다. 제일 앞에 4비트 연산을 의미합니다. 여기 앞부분 연산을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뒤쪽에 12비트는 연산자의 메모리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하드디스크에 게임이 저장이 된다.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몇 번 주소냐? 얘는 1, 2, 3, 4, 5, 6, 7, 8 9번 주소고 얘 같은 뭐 13번 주소, 14번 주소 이런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연자 피연산자 수가 없거나 0 또는 2개. 요거는 메모리 주소 또는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건데 레지스터는 나중에 CPU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종류는 명령어의 연산자는 인간이 친숙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add, heart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연산자는 add 그리고 lda, sta, h 뭐 이런 거 요렇게 사용합니다. 요렇게 요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피연산자 당하는 거 그러니까 1 더하기 1 요게 연산자고 얘가 피연산자죠. 그죠? 요걸 A, B, C로 표현하고 얘를 A, D, D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ADD 같으면 더하는 거 LDA 같으면 로드죠. 로드 불러오는 거 적재하는 거 레지스터에 가져오는 거 STA 같으면은 레지스터 내용을 저장하는 거 요거 할트 같으면은 끄는 거 컴퓨터를 정리하는 명령어예요. 요거 이런 명령어가 있다. 이거 뭐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저급 언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기계어가 사실은 좀 맞는 얘기죠. 기계어. 자, 기계어는 뭐 저급 언어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는데 기계어 하니까 감이 오죠. 기계어는 뭐겠어요? 이 컴퓨터 언어입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이걸 기계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친숙하지 않아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근데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언어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계어를 계속 살펴보게 되면은 컴퓨터를 동작하기 위해서 0과 1로 나타낸 컴퓨터 고유 명령 형식의 언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계어 자체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이건 좀 이따 나오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0하고 1로 된 언어이다. 그래서 이 컴퓨터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0하고 1로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소리예요. 0하고 1로만. 이해되시죠? 그 0하고 1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이 기계어입니다. 자, 어셈블리. 근데 기계어가 참 어렵습니다. 0하고 1로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랑 조금이라도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어셈블리예요. 어벤져스 어셈블. 뭐죠? 결합하다, 합치다 뭐 이런 거죠. 컴퓨터 명령어인 기계어를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자연어예요. 자연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연어입니다. 요걸 유사하게 만든 거다. 유사하지만 어렵다. 유사해도 어려워요. 어쨌든 기계어라서. 명령어는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몇 개의 문자 조합으로 기호화를 했다. 예. 아까 전에 했죠. 요거 LD,
LDA, ADD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어셈블리어예요. 어셈블리어.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변환하게 되면은 기계어가 되고, 기계어가 됐으니까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셈블리어 자체를 바로 이렇게 실행하려고 한다. 안 돼요. 왜냐?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 기억장치, 이거 뭐, 고급 언어는 뒤쪽에 나오네요. 자, 다양한 기억장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억장치.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뭘 사죠? CPU, 메인보드, 그 다음에 램,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 하드디스크, HDD나 SSD, 아니면은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M.2 같은 거, 이렇게 있다. 그래픽 카드는 제외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제일 비싼 건 뭐죠? 얘가 제일 비싸죠. 그래픽 카드가 제일 비싸겠는데 이건 제외하고요. 얘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그다음 가격 거의 상이하죠, 그죠? CPU를 좋은 거 사는 게 컴퓨터 속도가 제일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램은 뭐냐면은 공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 정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8기가짜리 했다. 그럼 동시에 8가지 일을 하고, 16기가는 동시에 16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일한 거예요. 그럼 일을 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얘예요. 얘랑 SSD M.2. 그래서 램은 사실은 16만 되더라도 충분한데, CPU랑 하드디스크 종류는 좋으면 좋을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램이 높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게임 같으면은 사운드, 그래픽 카드, 뭐 네트워크 이런 거 다, 뭐 키보드 입력까지 해가지고 이런 게 다 동시에 다 처리를 해야 되죠. 동시에 처리를 8개를 하느냐 16개를 하느냐죠. 내가 16개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 8개보다는 더 많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픽 카드가 아니고 그래픽 부분에서도 엄청 뭐 더 좋게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램이 높으면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빨라진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CPU 얘기예요. CPU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프로그램 명령어와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자료를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CPU 자체 내에, 이렇게 요 CPU 자체 내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일 처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일 처리를 할 때 여기서만 처리하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주는 게 램이에요. 예. 자, 메모리 저장소에는 주소를 이용해서 각 바이트 단위로 고유하게 식별한다. 컴퓨터가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데이터 단위를 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워드 프로세서 얘기하죠. 그죠? 워드 프로그램.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사실 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드는 32비트, 64비트로 얘기하는데 32비트하고 64비트 몇 배 차이죠? 2배 차이가 아니에요. 2배 차이가 아니고 몇 배 차이냐? 2의 32제곱 차입니다. 뭔 소리냐면은 32비트는 CPU 설명할 때 하면 좋긴 한데, 자, 계산기로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계산기를 보면은 2에 32 하게 되면은 2에 32제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자, 요 기억하세요. 1000, 10만, 100만, 1000만, 1억. 4억이죠, 4억. 4억인데, 자, 4억.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32비트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러면 램을 4기가까지밖에 못 써요. 근데 지금 우리가 32비트 윈도우를 까는 사람이 없죠. 근데 64비트는 얼마냐? 2에 64 하게 되면은 아유 못 읽겠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예. 옆에 보시면은 차이수가 엄청나죠, 그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보시면은
우리 컴퓨터 대부분 몇 기가를 써요? 몇 비트를 쓰죠? 64비트, 64비트 프로세서, 64비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니까. 네, 이렇게 엄청나죠. 그러면은 2의 32제곱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죠, 그죠? 2의 32제곱 차이가 나니까 4억 배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 그렇긴 해요. 이거 좀 단순히 수식이고, 자, 공간적인 차이니까. 자, 넘어가고 관련된 자료 정보 단위. 자, 버스. 그다음 버스는 뭐냐? 자, 우리가 메인보드 이렇게 보시면은 메인보드 말고 우리 컴퓨터 뭐야, 저 전기 제품들 뜯어보면은 뭐 이렇게 기계들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막 연결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게 버스예요. 연결해가지고 옮겨준 거예요. 주소를 옮겨준다든가 자료를 옮기든가 제어를 한다든가 요 전선 같은 거. 어, 뒤쪽에 메인보드 있으니까 버스는 그때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해되시죠? 그게 버스입니다, 버스. 자, 주기억 장치 중에 이제 램이 있습니다. 램. 어, 이제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통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램은 랜덤 액세스, 임의 접근. 뭔 소리냐면은 램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들어가요. 랜덤하게 들어갑니다. 랜덤하게. 왜 랜덤하게 들어가냐면은 여기가 고장 나면은 아예 다 못 써요. 시작 부분이 고장 나면은 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고장 났다. 이 뒤쪽으로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집으면 거기가 고장 나죠. 그리고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나중에 지우면은 여기는 계속 쓰겠죠. 계속 쓰면 여기가 고장나 결국에 망가지겠죠. 그죠? 근데 랜덤하게 집어넣으면은 예,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고장도 좀 천천히 나겠고. 자, 소멸성. 전원 끄면 지워진다. 자, 근데 요즘에는 어, 뭐 소멸성이 아니고 저 스마트폰 같은데 들어가는 램 같으면은 비발성 메모리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쓰기와 읽기 두 가지 회로가 있어가지고 정보와 쓰기 읽기 기능이 가능하다. 자, D램과 S램. D램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일정한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SD램 주기억 장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S램이 뭐냐면은 전원이 연결돼 있으면 근데 캐시 메모리 사용한다. 이 어디냐면 CPU에 있어요. CPU 그래서 사양 보시면 캐시 메모리 해가지고 뭐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뭐 그건 뒤쪽에 나오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메인보드예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선 있죠. 요 흰색 선 이런 거. 이게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 이렇게 정보 같은 걸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겁니다. 근데 비싼 메인보드를 쓰면은 당연히 버스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금, 은,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납 같은 거 싼 메인보드를 쓰게 되면은 납을 많이 쓰는데 납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버스가 끊어지죠. 열에 약해가지고. 그죠? 전기적 신호는 잘 가는데,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끔씩 그 뭐야 길거리 돌아다니면 고장난 컴퓨터 산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금 캐는 거예요. 안에 금이 있어. 근데 금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1한 1g 겨우 1g 1g 정도 나오나? 아니 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저장된 기억 장치 롬 한번 저장된 자료는 더 이상 쓰기를 할 수 없어서 읽기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롬 이런 거예요. 자, 비소멸성이다. 메모리의 임의 접근도 가능하다. 자, 종류를 마스크롬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써놓는 방식에 따라서 기억된 데이터를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컴퓨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계 장치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다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마스크롬.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쓰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대부분 다 마스크롬이에요.
자, 그 다음에 P롬. 이거는 임의의 프로그램 랜덤하게 들어가, 뭐 이건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EP롬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고,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거. 그게, 여기 있네요. 그죠? EP롬. 제일 많이 쓴 게 사실 마스크롬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보는 거. 자, 우리가 컴퓨터를 키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뭐죠? 바이오스죠.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인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입력 장치, 출력 장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확인하는 거. 그래서 컴퓨터 부팅을 위한 펌웨어다. 그냥 깔려 있는 거. 메인보드에 깔려 있어요. 메인보드에 깔려 있는 거. 아이고, 메인보드에 깔려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운영체제가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하드웨어를 점검하고 컴퓨터를 실행한다. 고장 난지 안 났는지, 키보드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거죠. 그죠?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되면은 바이오스는 먼저 포스트를 진행을 한다. 이게 포스트는 뭐냐면 파워온 셀프 테스트라고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바이오스 포스트. 자, 캐시 메모리. 주변 기기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캐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다. 이 캐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CPU를 제외한 나머지 하드디스크는 나머지 하드웨어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그 속도를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캐시입니다. 그래서 CPU의 캐시가 크면 클수록 컴퓨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와 CPU 속도 차이를 위해서 해 나왔고,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보다 대개 10배쯤은 빠르다. 속도가 그냥 빠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CPU에 있는 캐시 메모리 속도를 보고 이 캐시 메모리에 따라서 두 개의 램하고 CPU의 속도 차이를 극복을 할 수 있게 나온 거죠. 자, CPU 넘어가고요. 자, 캐시의 종류를 보면 수준 1 캐시, 수준 2 캐시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 캐시가 있는데, 디스크 캐시는 뭐냐면은 램하고 디스크 사이에 임시 메모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는 L1, L2 캐시가 왔다 갔다 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디스크 사이에서는 디스크 캐시가 왔다 갔다 해서 속도를 차지해요. 근데 요즘에는 M.2라고 해가지고 속도가 엄청 빠른 게 있어요. 저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이거 다 설치해놨는데, 이 하드디스크의 SSD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속도가 램하고 속도가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디스크 캐시를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그럼 디스크 캐시를 거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디스크 캐시를 구동하기 위한 속도도 컴퓨터 속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자, 뭐 지역 참조성 해가지고 시간석 지형 있는데,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로 이동된 자료는 계속 사용이 돼야 캐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뭐 필요 없는 얘기네요. 자, 자료의 참조 지역성 뭐냐? 지역, 로컬. 지역을 참고한다라는 거예요. 참고. 무슨 소리지? 더 간단하게 기억 장치에 저장된 자료는 시간, 공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뭐냐?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참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은 뭐냐? 한번 참조된 자료에 주변 자료가 다시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참조해서 썼어요. 그러면 1하고 4, 2하고 4도 1보다는 내가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겠구나, 사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예, 그 얘기. 요거 시간은 언젠가 내가 또 사용된다. 캐시 메모리 이용하면 컴퓨터 처리 속도가 된다. 캐시 메모리 빠른 CPU를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보조기억 장치.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나 하드디스크 아이고 SSDD 쳤네요. M.2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주기억 장치보다 가격이 월등히 싸죠. 이거는 전원 없이도 이거는 가지고만 있으면은 계속 저장이 되죠. 이거 요즘에 이거 거의 잘 안 쓰죠, 그죠? 여기에 저장된 거.
하드 디스크라고 얘기죠. 디스크. 요 디스크, 요게 디스크죠, 그죠? 여기에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CD처럼 생겼죠, 그죠? CD. 여기에 실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SSD는 기계 안에 SSD 뒤쪽에 그림이 있는데 뒤쪽 나오면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 저장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만약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얘를 이만큼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자, CPU의 외부에 위치해 있다. 주기억 장치 용량이 적으니까 그거를 보조하기 위해 있고, 순차 접근 이거 뭐냐면은 카세트 테이프처럼 1번부터 천천히 나오는 거. 예, 하나씩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근 방식은 뭐냐? 자기 디스크와 자기 드럼을 원하는 위치에 바로 쓰고 읽을 수 있는 직접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긴 한데 근데 보조기억 그러니까 C 드라이브 같으면 대부분 다 SSD를 쓰고 D나 E 드라이브를 요 하드디스크를 많이 쓰죠. 왜냐면 이게 가격이 월등히 싸니까. 헤드를 사용해서 알루미늄 기판의 디스크 요 디스크 요거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이죠. 가격은 싼데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나온 게 SSD죠. 이것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지금 요 그림밖에 없는데 SSD 해체하는 사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해체라고 해야 되나? 분리네, 분리. 분리는 거 보시면은 어 여기 있네요. 요만해요. 여기 보시면은 분리라고 치니까 또 합쳐져 있는 게 또 없네. 분리하면 요거밖에 안 돼요, 크기가. 엄청 작죠, 그죠? 그리고 요만합니다. 요만큼 돼 있어요. 자, 그 전에 참, 요거는 근데 디스크로 안 돼 있죠, 그죠? 디스크로 안 돼 있고 메모리처럼 돼 있죠, 그죠? 메모리로 되어 있어요. 메모리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디스크 방식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자, 플래시 메모리와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구성된 저장 장치다.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근데 전기도 적게 먹고 충격에도 강하고 소음은 아예 없죠. 소음은 아예 없습니다. 발열은 조금 있어요. 발열이 발열이 뭐죠? 전기를 쓰면은 전기를 쓰면 그 전기가 열 에너지가 되는 게 발열이죠. 발열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 발열이 크면 클수록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기도 적게 먹고 소음도 없고 좋죠. 자, 대부분 다 SSD 뭐 그렇죠. 이거 뭐 저도 뭐 그렇게 쓰긴 하는데 이거 뭐 영화나 음악 같은 거 넣고 SSD 같으면은 뭐 다른 걸 넣고 이런 거죠. 저 같으면은 이거보다 더 하나 더 세게 나온 게 M.2예요. M.2 속도 엄청 빠릅니다. 가격도 조금 비싸긴 한데 그리고 메인보드가 지원해야 M.2를 쓸 수 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외장 하드와 USB 메모리. 자, USB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휴대와 이동이 요즘에 이거 근데 USB도 거의 안 쓰죠, 그죠? 뭐 외장 하드, 네, 외장 하드 해가지고 USB로 해가지고 연결한다. USB 요즘 거의 안 쓰죠, 이거.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거 쭉 있다. 요 S 요렇게 디지털 카메라나 요즘 뭐 디지털 카메라 거의 안 쓰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저 뭐냐 DSLR 같은 거 쓰시는 분 보면 요렇게 그 SD 카드 있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 내비나 블랙박스에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이게 요거고요. USB 메모리, 휴대용 뭐 이렇게 쭉 있다. 요즘에 자동차에도 이거 다 있죠, 그죠? 뭐 저도 요거 연결해 갖고 노래를 듣긴 하는데, 아이고 잘못했네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제가 잠 눌렸어요. 자, 저장 장치 계층, 레지스터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속도와 용량, 가격과 쓰임새를 고려를 한다. 속도가 빠르면 가격이 비싸지고 동일한 비용으로 속도를 유지하려면 용량은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요거 뭐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그죠? 용량은 요건 제외할게요. 하드디스크나 얘네가 훨씬 더 커요. CPU 해봤자 뭐 2.4GHz 뭐 이런 식으로인데 캐시 메모리 해봤자 뭐 그렇고 주기억장치 16기가, 32기가 이런데 얘 같은 몇 기가예요? 뭐 1테라죠, 그죠? 가격은 얘가 보조, 주, 캐시, 레지스터 방식이고 용량은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 가격은 올라간다. 가격과 속도는 위로 갈수록 좋아지고 용량은 밑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밑으로 갈수록 가격도 싸다. 이거죠. 자, 다양한 저장 장치 이용.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자료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이나 자료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고 캐시 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캐시 메모리, 연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거는 연산에 직접 이용을 한다. 뭐 필요 없는 얘기. 그다음 이제 하드웨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회로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CPU 하면 Central Processing Unit 해가지고 중앙 처리 장치, 말 그대로죠.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된 거. 요거는 연산, 제어, 레지스터, 버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산 장치 같으면은 계산하는 거, 그리고 제어 장치 같으면은 컴퓨터를 움직이는 거예요. 컴퓨터를 움직이는 거. 레지스터는 임의로 저장하는 거. 임의로. 자료들을 임의로 저장하는 곳. 버스는 자료 버스, 제어 버스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뭐 CPU 뭐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거. 버스 요렇게 된 선에서 얘들이 움직이면서 처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CPU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자, 연산장치. 연산장치는 산술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로서 레지스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중앙 처리 장치의 임의 기억 장소인 누산 레지스터와 자료 레지스터에 저장된 자료를 연산에 참여할 피연산자를 이용을 한다. CPU의 임시 기억 장소는 여기 누적돼서 계산하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자료 레지스터에 저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결과는 다시 누산 뭐 필요 없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대충 한번 보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거나 다른 연산에 사용을 한다. 한번 사용된 건 나중에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레지스터 연산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장치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의 여러 부분을 제어하는 인간의 뇌와 같이 처리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에 있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연산을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유닛. 자, 산술 및 논리 연산에 요구되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연산 장치와 레지스터가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다. 그래서 인간의 뇌와 같은 요소, 인간의 뇌와 같은 인간의 뇌라고 보시면 되죠. 인간의 뇌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자, 여러 가지의 해독기와 제어기로 구성이 된다. 갑자기 해독기하고 제어기가 왜 나왔냐? 컴퓨터를 명령하는 거는 누가 명령합니까? 인간이 명령하죠.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명령을 한 거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해독기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레지스터. 계속 레지스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레지스터는 뭐냐? 연산에 필요한 다양한 임시 기억 장소다. 이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료가 많아요. 근데 자료를 계속 불러오면은 계속 쓰고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썼던 걸 또 불러올 때 다시 불러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자, 여러 개의 레지스터를 가진다라는 것은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다.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있다. 중앙 처리 장치 내에 레지스터 크기와 수는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 가격과 성능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그냥 좋은 게 비싼 거예요. 좋은 게 비싸고 좋은 거 사면 된다. 레지스터 종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당연히 낼 이유가 없죠. 왜냐 어려우니까. 뭐 DR, AR, AC 뭐 쭉인데 이게 원래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은 데이터 레지스터, R은 다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앞에 있는 그 용어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데이터,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거, 어드레스, 주소, 그죠? 여기 A는 뒤에 C가 붙었네요. 그죠? 이 계산기, 계산하는 거, 넘어갑시다.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양으로 수업 듣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자, 명령어 처리 과정. CPU와 주기억 장치 간에 다양한 자료 전송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명령어 처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기억 장치의 명령어와 자료가 중앙 처리 장치의 여러 임시 장소인 레지스터로 전송이 되고 명령어를 처리한 후에는 다시 처리 결과도 결국엔 자료겠죠, 그죠? 그 자료를 주기억 장치로 전송하는 과정. 어렵네요. 넘어갑시다. 이건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기계주기 명령어 집합인 이뭐 프로세스를 적으려고 하다 이거 잘못됐나? 중앙 처리 기억 장치는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인출, 해독, 실행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중앙 처리 장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인출 또는 추출 같은 말이죠, 그죠? 꺼내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해독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는 명령어를 컴퓨터가 아는 언어로 번역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 번역을 했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이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실행하는 파일 이름이 대부분 뭐예요? exe 파일이죠, 그죠? 자, 추출. 명령어에서 수행할 명령어를 추출한다. 그 다음에 해독, 내용을 해독을 하고 실행을 한다. 실행이 끝나면 다시 추출. 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주기 실행하려면 세 가지 기계주기 계속 반복을 한다. 인출, 해독, 실행 이 세 개. 자, 인출은 뭐냐? 꺼내는 거죠, 그죠? 인출. 제어 장치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주소로 다음 명령에 수행할 명령어를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를 시킨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 증가했다는 건 지금 하나 실행하고 있다. 또 하나 또 켰다. 카운터가 또 올라가겠죠, 그죠? 자, 해석하고 해독, 연산 부분과 피연산 부분으로 해독을 한다. 해독을 해가지고 디코딩이라고 많이 하는데 해독이라니까 조금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피연산은 명령어가 피연산자에 있는 부분에 명령하면 피연산자 부분의 메모리 주소를 주소 레지스터에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중앙 처리 장치는 각 구성 요소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게 되고 하나의 명령어 실행이 종료가 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다음 명령어를 가지고 다시 기계 주기를 반복을 한다. 내용은 어렵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과정. 자, 정수의 합 구하기. 뭐 갑자기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원으로 기술된 뭐 C는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합이 있다.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전에 레지스터 부분 바로 전에 컴퓨터 정보 그 부분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 자체가 아주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냥 날렸어요. 교양으로 하기에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기호에서 A는 32를 한다. 32고 그럼 B는 뭐겠어요? 18이겠죠. 마이너스 18. 메모리의 더 작은 단위의 여러 명령어의 집합으로 구성해서 명령을 실행한다. 두 정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4개의 명령어 집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LDA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레지스터 주소 값을 메모리 주소 누산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명령어 순서 필요 없어요. 내용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앞에 거 연결해서 하는 건데 명령어 LDA 기능 살펴보면 주소 레지스터 값을 갖는 메모리 주소 M 그 누산 레지스터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한다 해가지고 쭉 돼 있죠. 그죠? 내용이 어렵죠? 당연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명령과 메모리의 이해 계속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한선체 A, B, C 해가지고 32하고 마이너스 이거 그리고 피한선체 결과값이죠. 이 결과값이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뭐 쭉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메모리가 이렇게 방이 돼 있다 그랬죠. 그죠? 방으로 돼 있으면은 각각의 방 주소가 요거예요. 요거. 여기 메모리 주소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주소에 따라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더 간단하게 32라는 값을 부르고 싶다. 그럼 32를 치는 게 아니고 이 주소를 치면 돼요. 주소를 치게 되면 32는 자동으로 주소 불리는 데마다 그냥 가서 사용되는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보다 더 작은 거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걸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자료 버스폭과 병목 현상. 컴퓨터가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크기를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워드라고 얘기했죠. 워드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버스의 폭을 살펴보게 되면은 연산장치와 레지스터 등과 같은 CPU의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비트 수다. 말 진짜 어렵죠. 그죠? 연산장치 계산하는 놈과 임시로 저장하는 놈이 CPU 안에서 자료를 통과하는 데 사용하는 비트의 수다.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얼만큼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게 자료 버스예요. 이게 당연히 크면 클수록 컴퓨터 좋은 거겠죠? 그죠? 캐시 뭐 이건데 넘어가고요. 캐시가 H가 뒤에 있죠. 자, 워드 크기가 레지스터 크기다. 자, 32비트, 64비트 용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32비트 같으면 4억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64비트 같으면은 아까 전에 숫자도 셀 수 없었던 그 숫자만큼 할 수 있는 용어죠. 자, 프로세서 내에 있는 레지스터 크기, 뭐 자료 버스폭,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워드 크기와 비례해서 워드 크기가 크거나 같다. 이 뭔 소리냐면은 우리 USB 보시면은 제가 USB 한번 연결해 볼까요? USB 보시면은 USB는 SD 카드긴 한데 여기 보시면 PAT32로 돼 있어요. PAT32는 뭐냐면은 32비트라는 소리예요. 32비트. 32비트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파일 시스템 종류긴 한데 뭐 더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좋아진 게 뭐냐면은 이거보다 하나 올라간 게 NTFS 여기 있죠. NTFS 방식인데 아까 제가 USB 그 32비트는 4억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4기가 이상 안 된다 그랬죠? 뭔 소리냐? USB에 5기가짜리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안 들어가요. 5기가 이상 되는 거. 1기가짜리 4개, 5개는 들어가는데 4.5기가, 5기가짜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처리할 수 있는 게 4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64 같으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병목 현상. 레지스터는 64비트인데 자료버스가 32비트면은 64비트로 계산이 된다. 근데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다 64비트인데 처리하려고 하는 데는 32비트네. 그럼 당연히
쫑기겠죠, 그죠? 쫑긴다? 쫑긴다가 아니고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성능, 우리가 CPU를 만드는 회사는 제일 유명한 게 인텔, 그리고 AMD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 쓰죠. AMD가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사실 AMD가 제일 좋긴 해요. AMD가 예전에 발열이 높아가지고 겨울에 보일러를 안 떼도 AMD가 켜져 있으면 집이 훈훈해지고 이랬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근데 아까 전에 발열이 심하면 뭐를 많이 먹는다 그랬죠? 전기를 많이 먹죠.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AMD가 약진하고 있죠, 그죠? 하여간 자, 근데 실제로 CPU를 만드는 회사가 또 어디 있느냐? 애플에서도 만들고요. 스냅드래곤, 삼성도 만들어요. 애플은 뭐죠? A12, 뭐 A11 해가지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거, 그런 CPU를 만드는 애들이고, 스냅드래곤 같으면은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스마트폰에 있는 거 대부분 다 뭐예요? 스냅드래곤, 스냅드래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가 스냅드래곤이 많이 쓰죠, 그죠? 삼성도 스마트폰용을 만들긴 하는데 성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뭐 스냅드래곤을 쓴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자료 퍼스폭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럭 속도 해가지고 클럭 속도에 다니는 헤르츠는 1초당 진동에 반복되는 횟수를 재는 단위다. 프로세스는 하나의 명령어를 특정 수의 클럭 사이클에 사용할 수 어려운 말 계속 나옵니다. 그죠? 예,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뭐냐면 클럭 속도는 연산 속도와 비례를 한다. 연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클럭이 빠르다 라는 거예요. 우리 CPU가 2.4GHz 얘기하면은 1초에 2.4기가가 왔다 갔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자, 병렬 처리. 하나의 컴퓨터에서 2개 이상의 CPU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요즘 CPU 보면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 쿼드코어죠. CPU가 뭐 4개 일을 한다. CPU 4개로 갈려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뭐 설명하자면 좀 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2개 이상 CPU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그건데, 우리가 굳이 쓸 필요 없죠. 2개를 연결해도 2배가 아니고 한 1.5배에서 1.7배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자, 컴퓨터 성능 뭐 필요 없는 얘기죠. 컴퓨터 성능 CPU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해가지고 인텔에서 만든 CPU 이제 쭉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칩, 컴퓨터 온 칩, 뭐 이것도 하고 시스템 온 칩, 그래서 SOC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 인문 사회 계열 친구도 SOC가 뭐죠? 사회 간접 자본 뭐 이런 건데,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SOC는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칩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죠.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거 처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됐다. 제가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인지를 해가지고 제대로 샀던 게 요거예요. 요거 펜티엄 3 요거였고, 그 다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i7 뭔지 모르겠다. 이 성능이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고 있다. 자, CPU는 이렇고,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무어의 법칙. 이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칩 성능이 18개월에 2배 증대된다. 에, 그래서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로 쭉쭉쭉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거 깨졌습니다. 삼성에서 황해 법칙이라고 있어요. 무해 법칙에서 삼성에서 만든 황해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게 더 요즘엔 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황해 법칙이라고 해보시면은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황창규 삼성 사장인데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1년에 2배. 이거보다 더 대단하죠, 그죠? 어.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 자, 그래서 무의 법칙은 지금 깨졌다. 지금은 황의 법칙이다. 그래서 뭐 쭉 연결돼 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8개월마다 2배씩 늘리는 일 어렵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이제는 1년에 2배. 1년에 2배. 황의 법칙. 황의 법칙. 뭐 순상 근데 지금은 뭐냐? CPU나 램보다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래픽, 전력 효율. 그래서 그래픽 카드 보면 요즘 장난 아니죠, 그죠? 그래픽 카드.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설명하면 좀 길어지긴 하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픽 카드는 사실 더 재밌어요. 뭐 GPU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론 뭐 쭉 있는데 이건 그냥 보시고요. 프로세스는 크게 보면은 리스크와 시스크가 있어요. 자, 시스크는 뭐냐? 지금은 시스크를 안 써요. 속도가 느려가지고 가격도 비싸고. 복잡한 명령어 컴퓨터 계열이다. 구조가 복잡하고 이렇게 명령어 있다. 넘어가고 이거는 복잡한 연산을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하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장점은 저운수의 명령어 하나의 명령어를 하니까 저운수의 명령어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잡한 명령어를 하나로 했으니까 회로가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비싸지고 전력 소모가 많고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안 씁니다.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거의 안 써요. 그래서 뭐 쓰냐? 쓰는 게 리스크예요. 자, 리스크 명령어는 고정이다. 아이 뭐 필요 없는 얘기고. 명령어 축소, 명령어 수는 적고 구조도 단순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제한을 딱 뒀어요. 동시에 몇 개만 해라 이런 식으로. 아직 한 개 명령어인데 이거는 명령어 그래도 좀 많죠, 그죠? 지금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가 다 쓴다. 리스크는 시스크보다 수행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명령어도 많이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돼 있죠. 뭐 필요 없는 얘기고. 이렇게 3주차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데 어, 뭐 불가항력적이네요, 그죠? 좀 만나가지고 같이 수업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제가 좋게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단점이긴 합니다. 그 제가 항상 피드백을 계속 할 테니까 질문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항상 홈페이지에서 그 우리 이거 볼 수 있는 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답해 드릴 테니까 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우리 다음 시간에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만났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